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ITQ 엑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엑셀 수업 역시 기출문제 풀이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시험 안내부터 드릴게요. ITQ 엑셀 시험 역시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먼저 저장하는 방법은요.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답안 전송에 관련해서는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감독관님께서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지시사항대로 잘 처리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혹시나 컴퓨터가 다운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은요.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 역시 2016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4단계고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작업의 시트는 A열의 너비를 1로 하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시트의 이름은요.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대로 작업을 할 거고요. 혹시나 시트를 나눠서 저장을 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했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답안 작성 시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 2016 버전 더블 클릭해서 엑셀을 먼저 열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을 열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화면을 구성하는 거, 이 셀의 명칭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엑셀을 들어가서 보면은 네모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칸의 이름은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리고 제가 클릭할 때마다 클릭한 부분에 초록색 네모창이 막 따라다니죠. 얘는 셀 포인터. 지금 어떤 셀을 클릭했는지 포인터가 알려줍니다. 얘가 셀 포인터고요.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점 있어요. 셀 포인터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 얘는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마우스 포인터를 채우기 핸들로 올리면 검정색 더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셀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인데요. 작성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명칭이 채우기 핸들이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B, C, D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열, B열, G열, I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2, 3, 4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행인데요. 1행, 2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셀 포인터를 제가 H1셀에다 둘게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셀에 대한 이름을 왼쪽 위에 이름 상자라는 곳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열이 먼저 이름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행이 붙습니다. 셀 포인터 클릭, 제가 C5셀을 클릭했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C3셀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C에 3.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열이 먼저 오고 행이 붙습니다. 위쪽에 이름 상자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시면 더 빠르시겠죠? 그리고 범위 설정할 때도요. 제가 처음 셀과 마지막 셀로 명칭을 말해요. 예를 들어 A1셀부터 E5셀까지 잡아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A1셀을 시작으로 E5셀까지 드래그 이렇게 이름 상자를 보고 혹은 열과 행을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네.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한번 해봤고요. 또 작업을 수행하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작업의 시트는 A열은 너비를 1로 하래요. 모든 작업의 시트는. 여기서 모든 작업이란 제1작업부터 3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4작업은 나중에 차트를 만들어서 차트 시트로
차트만 볼 수 있는 시트예요. 그 이름을 제4작업으로 할 거고 우리는 일단 제1작업부터 3작업까지 만들어서 A 열의 너비를 1로 설정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넘어와서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시트 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시트 1에 저처럼 하나만 있다면 오른쪽에 더하기 클릭하면 시트가 추가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또 추가가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제1, 2, 3 작업의 시트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하는 경우에는요. 삭제하면 돼요. 지금 4번하고 5번 시트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이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 오른쪽 마우스 삭제, 이렇게 삭제하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선택.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한 번의 작업으로 동시에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시트 2를 클릭하고 시트 3을 클릭할 때 Shift 키를 누르는 거예요.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시트 3 클릭하면 위쪽에 그룹이라고 떠요. 세 개가 다 선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A열의 너비를 1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A열, A라는 이 알파벳 자체 머리글이라고 하거든요. 위쪽에 있는 부분을 A열의 머리글을 클릭하면 A열이 전체 블럭이 잡혀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열 너비가 뜹니다. 클릭, 너비를 1로 하라고 했으니까 1, 그리고 확인. 됐습니다. 빈 공간 아무데나 누르면 블럭 해제가 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입니다. 제1작업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 11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트 1부터 3까지 그룹으로 잡은 김에 이것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자, A와 1 사이에 있는 버튼 하나 있습니다. 제 마우스 포인터를 잘 봐주세요. 자, 이게 세모 모양으로 되어진 걸 보이시죠? A와 1 사이에 있는 여기 세모 이 단추를 클릭하면요. 전체 블럭이 잡혀요. 전체 블럭. 그럼 위쪽에 홈이라는 메뉴가 눌러져 있을 거예요. 안 눌러져 있으면 한번 눌러주세요. 홈에서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굴림 하고 엔터. 네, 글자 크기는 11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블럭 해제를 하고요. 이제 공통으로 해야 되는 것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룹을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룹 해제하는 방법은 지금 다른 시트 1부터 2, 3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 시트 클릭. 제가 두 번째 거 눌렀어요. 그럼 해제가 자동으로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되냐? 요거를 해야 됩니다.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트 1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블럭이 씌워지면서 제1작업이라고 쓰면 지워지면서 제1작업이 써져요. 엔터. 자, 두 번째 거 해볼까요? 따닥 제2작업. 엔터. 시트 3 따닥 제3작업. 엔터.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까지 할 건데요. 여기서 간혹 가다가 제3작업을 클릭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시험 시작하면은 제3작업에다가 제1작업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이름을 제3작업으로 바꾸셨다면 습관적으로 제1작업의 시트를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나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저장. 여기죠? 내 PC에 문서에 iT키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저장 눌러볼게요. 엑셀은 화면이 바로 뜨지 않고 찾아보기라고 떠요. 찾아보기 한번 눌러서 문서에 iT키 폴더 따다.
여기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아직 접수 안 했고 수험번호 아직 모르니까 1, 2, 3, 4, 5, 6, 7, 8로 연습하는 거예요. 수험번호 빼기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위쪽에 저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일 작업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험지를 좀 보고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작업해야 될 부분 오늘 일작업인데요. 오늘 수업 영상에서는 일작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렇게 수정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셀도 합쳐지고 뭐 대각선 테두리도 들어갔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은요. 제1작업에다가 이 여기에 써져 있는 정확하게 이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요거 이 데이터들 작성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 안에 1, 가로 안에 2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식을 넣어서 결과값을 추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1 이거는 안 쓰고 1번의 조건을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입니다. 조건.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글씨는 다 적지만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자, 일단 도형하고 결제란은요. 오늘 안 하고 두 번째 강의 영상에서 진행을 할 거라서요. 우리는 어떤 부분을 먼저 보냐면 이 관리 번호라는 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보니까 B4셀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럼 우리도 B4셀을 클릭하고 관리 번호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쭉 작성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속도가 느리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빨리 되세요. 이렇게 쭉 작성하는 거고요. 해주시는 거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작성하고 옆으로 넘어가고 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아래로 쓰시는 게 빨라요. 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먼저 좀 작성해 놓은 파일에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잠시만요. 내려놓고요. 이렇게 각각의 셀의 자리에다가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 일일 렌탈료 전체 평균은 B13셀에 승용차 전월 계약 건수는 B14셀에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이 부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셀에는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의 데이터가 입력이 됐어요. 데이터를 작성하시다 보면 우리가 1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1일하고 렌탈료를 쓰려고 엔터를 쳤는데 다음 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엑셀에서는 1일을 쓰고 이 셀 한 칸에 두 줄 이상을 쓸 때는 키보드에 보면은 Alt 키가 있어요. Alt 누르면서 엔터 한 번. 그리고 나서 렌탈료. 다 썼으니까 그냥 엔터.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도 자, 제가 지우고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1 렌탈료 그리고 나서 Alt 엔터 가로 열고 5일 이상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Alt 엔터입니다. 한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는 한 줄을 먼저 쓰고 Alt 엔터를 쳐서 두 번째 줄을 쓰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여기는 좁아서 그러는 거니까요. 늘려주면 돼요. 지금 여기 H열의 너비가 좁아서 글씨가 내려가져 버렸죠. Alt 엔터를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H열의 너비를 H열의 끝부분, 머리글의 끝부분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변했을 때 늘려주시면 되고요. 또는 i도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뒷부분이죠. 늘려야 하는 이 부분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가장 긴 거에 맞춰서 늘어나거나 혹은 너무 긴 경우
맞춰서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작성해 봤어요. 여기 역시도 지금 일일 렌탈료가 일일 Alt 엔터 렌탈료 이렇게 작성이 된 거겠죠. 자, 작성할 때는 시작 위치를 잘 보고요. 그 칸에 맞춰서 쭉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쉼표 이런 것들은 직접 입력이 아니라 엑셀 기능 안에서 넣어두도록 할 거라서요. 작성할 때는 숫자들만, 문자들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신 후에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1, 우리 이미 이거 했어요. 그 문제 여기서부터 볼까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하고 예외적인 거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얘네들을 정렬을 하기는 할 건데요. 이 데이터들을 바로 정렬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우리가 원래는 셋업치가 안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셀에 B13셀에다 입력했고 B14셀에다 입력을 했어요. 여기에가 여기 C13까지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B13에만 써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는 세 칸을 합쳐서 가운데 정렬이 됐구나. 이거를 이 출력 형태를 보고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블럭을 하나, 둘, 세 칸. 아이고. 하나, 둘, 세 칸 블럭을 잡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화면을 잠깐 켜볼까요? 이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셀이 합쳐지면서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자, 밑에도 볼까요? 여기 밑에. 여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B14셀부터 클릭 하나, 둘, 세 칸이 합쳐졌네요. 세 칸 블럭 잡고 위쪽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도 됐어요.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일단 각각 합치고요. 나중에는 한꺼번에 선택해서 합치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두 개 블럭 잡고 병합. 하나 더 있네요. 여기까지. 그죠? 그럼 여기 SUV 차량 개수 하나, 둘, 세 개. 블럭 잡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렇게. 병합을 먼저 하고 정렬을 해야지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막 넘어가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블럭 잡고 병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정렬해 볼까요? 아까 하려다가 안 했던 거. 자,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체 블럭을 잡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볼게요. 자, 요거. 먼저 수직은 위아래는 자동으로 맞춰져 있어요.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는 수평 가운데, 그냥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숫자가 들어갈 부분, 여기까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수식에서 계산이 됐다면 거의 이제 숫자긴 한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숫자만 잡아요. 자, 숫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만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회계서식으로 적용해 볼게요. 숫자 및 회계서식. 자,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클릭. 여기에 회계라는 게 있어요. 회계는 천 단위 구분교를 넣어주고요. 오른쪽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건데요. 기호가 여기 원의 기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 시험지에도 그래서 기호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또 확인하시면 되세요. 됐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서 회계로 가서 기호 없음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봤어요. 이번에는요, 여기에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고하세요. 여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거를 순서대로 다 하면 좋은데 오늘은 일단 데이터를 작성하고 테두리를 적용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더 시간 관계상 효율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먼저 해볼 거냐? 여기 조건사항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주황색으로 채우세요. 여기요. 여기. 해볼게요. 좀 키워볼까요? 안 보이니까. 여기. 자, B4부터 J4. 그리고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울 거예요. 주황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B4부터 J4까지 블럭을 잡아요. 됐죠? 그 위쪽에 얘가 채우는 메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페인트통, 얘 옆에 세모 단추를 눌러서 표준색에서 주황으로 하래요.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이름이 뜨거든요. 주황이라고 똑같이 클릭. 됐죠? 그 다음 G14하고 I14, G14, G에 14 여기입니다. 방금 전에 주황색 했으니까 이게 방금 전에 적용한 색깔이라서 그냥 클릭해도 돼요. 그 다음 I14, I의 14 클릭, 다시 한 번 더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색깔을 넣어봤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다른 방법, 더 빨리 하는 방법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페인트통 눌러서 제가 채우기 없음 그냥 한 거예요. 색깔 없애려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컴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의미는 비연속적인 범위예요. 이 말은 떨어져 있는 곳이니 따로따로 범위를 설정해서 조항으로 해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B4부터 J4까지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 보면은 컨트롤 키가 있거든요. 컨트롤은 떨어져 있는 곳의 범위를 잡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처음에는 그냥 드래그해요. B4부터 J4. 그리고 두 번째 거 선택할 때 컨트롤을 누르면서 G14. 일단 마우스 뗐고 또 컨트롤 누르면서 I14.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클릭한 게 흰색으로 됐다고 선택 안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택된 겁니다. 엑셀이 원래 이렇게 좀 표현해요. 마지막 거 선택할 때는 흰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선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선택하고 채우기 색을 주황으로 할 거예요. 위쪽에 페인트 통 옆에 세모 단추 눌러서 주황. 그럼 어때요? 세 번에 걸쳐서 일일이 했던 것을 컨트롤을 이용해서 비연속적인 선택을 하고 난 후 적용하니 한 번의 색깔이 들어가죠. 이게 훨씬 더 편하시겠죠? 내가 이 컨트롤을 이용해서 드래그하는 방법들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주 사용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 테두리 한번 적용해 볼게요. 테두리는요. 출력 형태를 보고 참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좀 키워서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바깥쪽 테두리들이 여기하고 여기가 진하게 됐어요. 제가 블럭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일단 데이터 작성한 전체 블럭을 잡을 거예요. 항상 블럭을 잡은 거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블럭을 잡고 위쪽에 보시면 이거부터 적용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더 낫겠네요. 순서가 안쪽에 있는 이 모든 테두리를 먼저 적용하는 게 더 낫겠어요. 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해 주세요. 요렇게. 그러면 이 가느다란 모든 테두리가 먼저 적용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전체 블럭 잡은 김에 여기 창문 모양 옆에 세모 단추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블럭 해제해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좀 좁고 한 부분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죠? 여기하고 첫 번째 줄의 아랫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진하게 됐어요. 그러면 빨리 하시는 방법은 블럭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블럭을 잡은 거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니까 블럭을 딱 요렇게 잡고 다시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똑같이 테두리가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X자에 테두리 한번 넣어볼게요. 대각선. 자, 여기는 한 칸이니까요. 클릭만 해두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셀 서식에서 적용하겠습니다. 테두리로 가서요. 테두리로 가서 대각선이 양쪽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둘 다 눌러주면 되겠죠? 둘 다. 됐습니다. 모양 똑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테두리까지 넣어봤어요. 제 1작업에다가 작업을 한 겁니다. 1작업에 데이터 값이라던가 테두리라던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2작업, 3작업에서 1작업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데이터 작성 그리고 테두리 색깔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한번 제 1작업에 대한 데이터 작업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도형과 결제란 그리고 함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 만나요.